코스모스는 우주의 질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오스에 대응되는 개념. 대폭발의 혼돈으로부터 이제 막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이게 뭐야? 조화의 코스모스로 이어지기까지 우주가 밟아온 진화의 과정은 물질과 에너지의 멋진 상호 변환이었다. 인류는 대폭발의 아득한 먼 후손이다.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나왔다. 그리고 코스모스를 알려고 하고 있어. 여기서 코스모스를 이제 알아가려고. 그러니까 코스모스니까. 코스모스에서 나왔고 코스모스를 알고자 하고 더불어 코스모스를 변화시키고자 태어난 존재야 인류는. 유일하기도 하고 특이하지.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코란에 보면은 오만해가지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신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분은 먼지에서 너희 모두를 창조하셨다. 이게 코란에 있대. 근데 이게 약간 그냥 비슷한 현실이랑 먼지에서 같잖아, 우리. 먼지에서 모두를 이 말이 이렇게 내가 그 얘기했잖아. 인간은 뭐 이렇게 본래적으로 뭔가를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좀. 자, 사무라이 개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등딱지가 사무라이처럼 생긴 일본에 있는데 무슨 전설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사무라이처럼 생긴 개가 있다고? 등딱지가 마치 사무라이 개처럼 생겼어. 되게. 요렇게 이런 개가 많은 거야. 근데 이게 왜 사무라이야? 이게 뭐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게 무슨 일본 함대에서 뭐 사무라이가 물속에 빠지면 어쩌죠 무슨 얘기가 뭐 있는 그런 건데 이렇게 생긴 그래서 이렇게 사무라이처럼 생긴 개들을 이 일본 사람들이 풀어준 거야. 그런 전설에 있으니까 그 안 먹은 거지. 그랬더니 그리고 이 사무라이 개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치? 자꾸 풀어주니까 얘네들을. 그래서 그 동네에는 더 많이 생존하게 되면서 진화의 바퀴가 특정한 방향으로 돌아간 거지. 예를 들면 그냥 물고 개는 먹었는데 이 개는 계속 생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는 사무라이 개 의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도태 또는 이렇게 선택이 외부로부터 온 거잖아. 이게 인간도 그렇다는 건가? 이 과정을 인이 도태, 인이 선택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인이 도태와 인이 선택이라는 것들에 따라서 진화의 과정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인위적으로. 인간은 그 어떤 자연의 많은 것들을 그들의 번식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조작해 왔대. 인간은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특정 형질의 품종들만을 선택적으로 번식시켜. 무양견, 젖소, 옥수수 등에서도 이 도태의 핵심은 식물과 동물의 외향적 특성과 행동 형질들이 그대로 유전된다는 점이야. 아까 그 개처럼. 그래서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성장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고. 혹시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확실히 천문학. 근데 이렇게 인간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데 있는데 자연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도 유전 형질이 변하는 과정이 자연 도태, 자연 선택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네. 인간도 근데 그렇겠다. 인간도 그러니까. 생물들도 그러겠다. 선택을 하니까. 그 다산성이라는 게 자연 생물계의 특성이래. 많이 낳는 거. 자연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 수보다 훨씬 더 많은 후손을 낳아. 그 많은 후손들 중에서 우연히 자연에 저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만 살아남아. 그래서 우연히. 결국 그러한 형질을 갖고 태어난 종이 선택적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지. 이게 자연 선택, 자연 도태 뭐 이런 과정을 겪는 거야. 그리고 어렵다. 진짜 조각 나가지고. 그니까 완전히. 이야기가 조각 나가지고. 재밌다 근데 확실히. 이게 진짜 재밌는데. 길을 진짜 길을 완전히 그냥 읽을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해. 진화의 비밀은 죽음과 시간에 있다. 환경에 불완전하게 적응한 수많은 생물들의 죽음과 그러니까 적응 못하니까 막 죽잖아 다. 근데 우연히 적응하게 된 조그만 돌연변이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기야. 그러니까 우연하게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나는 이 환경에 적합해. 내가. 그래서 이게 유전자로 되기까지 유전자로 이렇게 유전되기까지 이 과정이 많이 돼야 이게 하나의 형질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처음엔 우연이야. 돌연변이처럼. 처음엔 우연인데 계속 근데 걔가 그래서 살아남으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게 하나의 형질로 유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유리한 돌연변이 형태들이 서서히 축적되기 위한 긴 시간이 바로 진화의 비밀이다.
어렵습니다. 자, 골라낼 게 없고 있어요. 그래도 재밌어. 이거 이게 재밌단 말이야. 부재. 자,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실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둠살이하는 일종의 생활 공동체래.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각자였는데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공동체가 되었다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성은 약 20억 년 전부터 생긴 듯하대. 그 전에는 새로운 종의 출현이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했어. 근데 성이 생기면서 두 개가 결합하면서 이게 유전이 되잖아. 이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게 다양성이 생겼다. 그래서 슬퍼. 다 잘렸어. 그리고 넘어가. 원시 지구의 대기는 수소로 가득했는데 산소 대기의 출현으로 지구 생명사의 신기원이 열렸대. 산소는 유기물질을 잘 분해해. 사람은 산소를 좋아하지만 산소는 무방비의 유기물에게는 근본적으로 독이나 다름없었대. 그래서 산소의 분해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분해력에 대체할 수 없었던 생물들은 무더기로 사라져야만 했었대. 자, 그리고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네.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게 절대 불변의 행성에 살거나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지. 그러니까 너무 무작위적이고 지나치게 복잡해서 알 수가 없어. 예측을 못해. 그럼 과학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적당히 절대 불변하지도 않고 뭔가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뭔가 예측을 하는 것들 발견해 나가잖아.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의 변화가 있대. 그 변화에 어떤 패턴의 규칙이 있다라는 거지. 그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가능하고 과학이 밝혀낸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하겠니? 그러니까 다 계산하잖아. 뭔가 규칙이 있으니까 수학자들이 물리 법칙 이런 게 있는 거 자체가. 아, 그 다음에 뉴턴의 관성 법칙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걸까? 뉴턴이 수학을 진짜 잘했대. 그니까 뉴턴이 뭐지? 다른 사람들은 수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다 계산해버려? 수식으로 만들어서 수식으로? 거의 모든 현상을 막 수식으로 어떻게? 몰라. 그게 이해가 안 돼. 수식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수학을 되게 잘했다고. 응. 근데 모든 과학 현상이 수식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뉴턴보다 먼저 발견을 했어도 아. 그걸 증명하지 수식으로 못해서. 만들질 못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깨달음은 있는데 아씨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야 보이는 데만 읽을게. 보이는 데만 해. 보이는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든 과학자든 제시한 가설들 중에 훗날 틀렸다고 밝혀진 것도 많아. 그치. 그래서 데만. 그 뭐지 증명이란 엄격한 관문을 통과를 해야 돼. 어떤 가설이든 억압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과학은 자유로운 탐구 정신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했으며 자유로운 탐구가 과학의 목적이래. 마음에 들지 않는 생각을 억압하는 일은 종교나 정치에서는 흔히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게 쫙 나오고 이거 뭐냐? 대재앙. 대재앙. 대재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지구 대재앙. 충돌 같은 거잖아. 충돌 같은 거. 그러니까 화성 운석 이런 거 큰 게 충돌하기도 하잖아. 대재앙 이후 느리게 진행되는 지속적인 침식과 풍화작용, 내부에서 진행되는 지질학적 과정으로 표면들을 서서히 변화시켜. 지기후의 경우는 또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풍경과 기후가 바뀌어. 그건 지적 생물의 활동 때문이야. 지구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 지구 위의 세상에 생명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같이 생명이 존재했으면 하는 희망이 인류의 전 역사를 관통했어. 그러면서 밤 하늘에 밝게 빛나는 붉은 점 하나에 특히 주목했는데 그게 화성이야. 그러니까 왜 화성이었냐면은 화성이 지구하고 되게 유사했나 봐. 그러니까 그 표면에 흙과 돌이 있고 무슨 하얀 구름도 있고 거기서 무슨 잠깐 좀 지구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 그런데 야 근데 내가
있는 것들에 많이 빠졌어. 이 화성이 특별히 저기 했던 게 화성에 무슨 이렇게 터널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였는데 그거를 케넬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이탈리아에서 발견을 하면서 케넬인가? 근데 그거를 들어봤어. 여기 나있다 이제 왜 특히 별 중에서 화성을 저기 했냐면 화성인 막 이런 거를 했던 게 다시 얘기해줄게. 화성이 지구하고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야. 화성은 지구에서 그 표면을 관측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성이었어. 얼음으로 뒤덮인 극관이 있고 하늘을 떠나는 흰구름, 맹렬한 흙먼지의 광풍이 있었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붉은 지표면의 패턴, 심지어 하루 24시간인 것까지 지구와 닮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화성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 아까 얘기했처럼 뭔가 생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화성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거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이런 터널 같은 이런 게 보였던 게 섬 같은 게 보였던 거야. 화성에? 그거를 그 카날리라고 이탈리아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운하라고 번역이 된 거야. 케넬. 카넬인가? CNA인 거야. 케넬. 맞아요. 운하라고 번역이 된 거야. 근데 운하는 지적 존재가 설계한 구조물이잖아. 그러면서 약간 그 말 때문에 열풍이 생긴 거야. 운하가 있다. 그냥 카날인데 그냥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홈 같은 게 경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를 운하가 있다고 번역이 커널. 그래서 완전히 난리가 된 거야. 지적 생물체가 만든 운하가 있대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되면서 완전히 그 화성이 난리가 난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 시대가 또 이 얘기가 나왔던 시대가 그 운하가 만들어졌던 시기와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하면서 1869년에 수에즈 운하가 생기고 1893년에 코린토 운하가 생기고 14년에 파나마 운하가 완공이 되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그 운하가 화성에도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화성을 굉장히 많이 화성에 주목했던 게 되게 옛날부터네. 그치? 800년이라고 했어 지금? 1800년? 엄청 오래됐네. 로웰이 몇 년도에 했냐면은 1897년 1897년? 일론 머스크가 2029년까지 화성 이주 계획을 세우고 그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없고 나는 이게 제일 재밌었거든. 왜냐면 우리 때 화성이 난리였거든. 지금도 도대체 난리야? 왜 화성을 특별히 별이 많은데 왜 화성에 집중했나 했더니 지구와 그러네. 환경에 비상했고 그 단어 하나의 번역에 따라서 그러네. 지적 생명체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졌던 거야. 그런 그게 거고 재밌다. 그런 번역 하나가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인간이 그치? 좀 그렇잖아. 그냥 이미지화 된 이미지가- 거야. 이미지화 돼. 약간 그 이미지가 자, 이야기가.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래 말했어. 자기는 탄소 지상주의자이기도 하고 물 지상주의자이기도 하다. 탄소와 물이 풍부하니까 사람이 탄소와 물을 기초로 물질로 하는 생물인 것은 생명이 처음 태어날 즈음에 지구에 탄소와 물이 가장 흔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우주가 분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기계를 인간과 같이 복잡 미묘한 존재로 진화하게끔 허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고양된다. 그냥 분자인데 그냥 기계처럼 이렇게 조합이 됐는데 얘가 인간과 같이 아주 특별한 존재, 어쨌든 좀 특별하잖아. 생명의 본질은 우리를 만들고 있는 원자들이나 단순한 분자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생물학 같은.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 아씨 정신 하나도 없어. 화성까지만 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이 사람의 얘기는 그냥 별 막 이렇다기보다 되게 좀 재밌어. 좀 생명의 탄생, 뭐 진화, 뭐 사람들이 왜 무언가에 열광하는 것들에 대한 뭐 이런 거를 과학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좀 덜 과학 이런 걸 어떻게 푼다고 얘기하나? 그러니까 수식이나 과학 논리 뭐 이런 거로 그래서 좀 재밌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재밌어요. 이렇게 좋아해. 재밌어 하는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재밌어요. 좋아해. 약간 엄마가 저번에 과학했을 때 읽었던 책도 약간 이런 느낌이. 그치, 나는 계속 이런 느낌의 책만 읽는 것 같아. 이런 책.
근데 그런 책을 못 읽어. 뭐였지? 어려운 과학. 아 너무 아쉽다. 어려운 과학을 어떻게 읽겠어? 너무 아쉽다. 나도 어려운 거 아니야. 나 다 쉬운 거